왜 싸워? 싸울 게 뭐 있어 여기서? 헤어질 뻔한 거 잘못입니다. 아니 일단 헤어지셨어요. 싸운다는 거. 헤어지세요. 누나 나랑 연애할래요? 손 잡아도 돼? 너 안녕. 스컬. 요즘 나 힙합 하잖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도 힙합 한다 이게. 안녕하세요 막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남매 고민 상담소를 오픈했습니다. 솔직히 한 몇십 개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0개가 넘게 온 거예요. 이걸 다 해드릴 수가 없는데 다 고민을 상담해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근 연애를 시작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과거 연애사에 대해 자연스레 얘기하던 중 6년 넘게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있다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장기 연애하면 인성은 보장된 거다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뭘 하든 전 여자친구가 갔을 것 같고 먹었을 것 같고 남자친구가 20대 대부분을 다른 여자가 보냈다 생각하니 괜히 질투도 나고요. 취향 성격 같은 거 너무 잘 맞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충분히 고민할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뭔가 헤어지고 싶으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으시니까 이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 계속 신경 쓰이는 그죠. 부분들을 극복을 그죠. 해나갈지를 그죠. 말씀드려야 돼요. 나는 이거는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얼마 사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 자체만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사귀고 나서 점점 이 남자친구가 약간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 내 것처럼 느껴지니까 남자친구의 현재 미래는 내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또한 내 거일 것 같은 거야. 너무 지나간 연애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왈가왈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집착인 것 같고 질투일 것 같고 내가 얘기를 꺼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스스로 애매해지는 거야. 근데 이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자친구랑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다만 다정한 톤으로. 네.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건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반대예요. 최근이고 이 남자친구분이 6년 연애 이후로 얼마나 텀을 뒀는지 지금 저희는 모르거든요. 이 사람의 그 기억 속에서 정말 그 6년 만났던 여자친구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6년이면 사라질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라졌을 수도 있고 정말 만에 하나 최악으로 뭐 조금의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 굳이 초반에 이 설렘을 가지고 둘이 알아가고 있는 이 초반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 얘기를 굳이 꺼내서 그 남자친구가 오히려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바로 연애 텀이 짧은 상태에서 다른 연애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람과 지금 데이트를 하는데 전에 연애가 생각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서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지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넘어가고 이걸 말하진 못하는데 괜히 꽁해서 남자친구한테 좀 틱틱대게 된다든지 남자친구와의 지금 그 관계에서의 갈등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상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언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으면 조금 이 꿀까베기님이 노력을 하셔서 이제 시선을 계속 돌려 우리의 관계로 어쨌든 지금 현재 여자친구는 나고 추억을 만들어갈 사람도 나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20대 후반 여자고 분명히 연애를 몇 번 해보셨을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그게 달라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말한다는 것의 목적은 상대가 어떻게 해줘 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말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그냥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그건데 내가 상대랑 얘기를 하면은 속이 시원해지는 거지. 근데 너무 약간 남자친구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랬구나. 근데 진짜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면은 그지. 근데 남자친구 반응이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나는 맞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제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남자면은 더 못 만나겠지. 근데 이제 부담이 느껴진다든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6년 만났던 그 과거를 없앨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관계 균열이 안 일어나고 혼자 참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무조건 균열이 올 것 같은데 혼자 끙끙거리다 보면은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되 약간 남자친구의 성향에 따라 그렇지.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차라리 좀 귀엽게 아 너무 질투나 이런 식으로 할지랑 본인 스스로 약속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딱 얘기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그 날에 남자친구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한 번 대화를 텄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이것도 전 여친이랑 했지? 이것도 뭐뭐 했지?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계속 나가는 거는 결국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서로 좀 맞춰 나가고 최대한 전 여친을 이제 떠올리지 않게 하기 위한 남자친구가 노력을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사연이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새벽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2년차에 곰신 반년차를 달리고 있는 한 구독자입니다. 저는 25, 남자친구는 22살로 3살 차이가 나고요. 티격태격하면서도 한 번도 크게 싸워본 적 없는 평탄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입대한 이후로도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잘 만나고 있었는데 한 달 전 저한테 온 한 메시지가 제 연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두둥. 바로 남자친구가 입으로 효과 소개팅 어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지인분이 어플을 쓰다가 남자친구 계정을 보고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남자친구의 계정이 확실하다고 생각해 바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크게 싸우면서 거의 헤어질 뻔했어요. 왜 싸워? 싸울 게 뭐 있어 여기서? 헤어질 뻔한 거 잘못입니다. 아니 일단 헤어지셨어야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 남자친구는 해킹이라고 자기는 정말 모른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다가도 그 말을 믿고 싶더라고요. 해킹을 당한 건지 완벽하게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기로 하고 묻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가 쌓았던 신뢰가 두껍다고 생각했고 군대 전까지 주변에 이성이 많은 환경이었음에도 한 번도 제가 마음 쓰이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에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0% 정리되진 않았는지 그 이후로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애정 표현도 잘 못하겠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남자친구한테 다시 얘기를 해봤자 자기를 못 믿는 거냐며 답답해할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저한테 정말 괴롭고 힘들게 느껴져서 최대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이 찝찝함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조금 더 싸우더라도 솔직하게 남자친구에게 제 감정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 혼자 삭히면서 조금씩 묻어둬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끝이 보인 관계를 제가 붙들고 있는 걸까요? 재영님과 세승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요?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해킹이다 아니다 그거는 알고 가야 될 것 같긴 그러니까 전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구라스멜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 새벽님 알고 계세요. 해킹이 아니라는 것과 헤어지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새벽님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거는 끝이 보인 관계를 제가 붙들고 있는 걸까요? 에서 이미 스스로 머리로는 답을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그 이별을 내가 선택할 용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고민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관계를 계속 가지고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둘 다 힘든 선택인데 이거는 지금 힘들고 새벽님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벽님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 계속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선택은 어차피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는 새벽님 본인을 망가뜨리는 선택이라는 건 새벽님 본인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힘들고 조금 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헤어지시는 게 옳아요. 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아니야, 이건 이렇게 보면 이런 거고,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거야 개념이 아니라 헤어지셔야 되는 거여서 저희가 다 같은 답을 말씀드릴 수밖에. 헤어지세요. 닉네임 하시죠. 읽으셔야죠. 세승 언니 너무 예뻐요 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여사친 문제와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2년을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2주 만에 연락이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길래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맞았다는 점과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떨쳐내기 어려워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친한 지인들에게는 이미 헤어진 이유를 다 말했고 헤어진 것까지 전 알고 있는데 다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찝찝하신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나? 그러니까 그러면 라는 생각인 거지. 스스로도 그게 지금 잘 모르겠는 거고 그치, 주변한테 그치. 말할 자신도 거기도 좀
깨름직하다는 거네. 일단 주변에 말하는 거는 차치하고 일단 그치, 그게 본인의 뭐가 중요해. 감정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거는 여사친 문제까지만 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여사친 문제에 대한 거짓말이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이제 이런 게 저희가 아닌 디테일하게 그 갈등의 원인을 몰라서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는 한 번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정답에 OX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시 만나서 잘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짐의 원인이 됐던 그 갈등이 정말 끊어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일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고 2년 만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맞았다는 점 이게 그렇게 그게 잘 맞아서 안 싸우는 좋다라고 건가?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무조건 안 싸운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아직 이별하는 과정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내고 누군가를 만나보고 아니면 완벽하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정리해보고 이 시간이 없었었기 때문에 그 이별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당연히 방금 만났었던 이 사람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죠. 그죠. 2년 만났는데 2주 만에 연락이 왔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힘들기만 한 시기였을 테니까. 제가 만약에 제 친구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만나 할 거예요. 저 같아도 이건 그냥 일단 만나봐. 일단 만나보고 그 이 사연자님 마음에는 그 마지노선을 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어차피 이대로 끊어내면 결국에 미련 남고 결국에 후회 남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다시 잘 만나보는 게 어떨까? 일단은 만나시고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 본인 스스로도 지금 미련이 있는 거야. 맞아. 남자친구는 미련이 있으니까 2주 만에 연락이 온 거고. 맞아. 잘 만나보는데 그 만나고 있는 이유를 이 사람은 나한테 다시는 없을 사람이야 아니라 를 이유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아직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 이게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그죠, 생각으로 해보시면은 그래도 그죠. 그 상처가 덜하지 여자친 않을까? 문제와 사소한 거짓말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사람마다 이거 받아들이는 그 레벨이 다를 수 있어서. 현재 21살 대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때 맨날 같이 놀던 남사친이 있는데 얘가 고3 때 저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대학생활 하면서도 연락을 자주 하게 되고 매일매일 연락한 지도 벌써 3개월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연락 안 보거나 하면 얘가 또 보내고 이런 식이라서 매일 연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단둘이도 많이 보고 연락하면서 서로 사진도 막 보내거든요. 일상적인 거. 막 이렇게 공유도 하고 얘가 제 말에 공감도 잘해주고 저한테 엄청 잘해주고 얘 나 좋아하나 라는 생각 들게 하는 말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저도 얘를 완전 친구로 보진 않거든요. 근데 또 얘랑 꼭 사귀어야겠어. 놓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쓰레기 같기도 한데 얘가 고백한다면 제가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해도 괜찮을까요? 얘랑 연애하면 진짜 안 싸우고 오래 사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워 미치겠어서 어떻게든 연애하고 싶다는 마음은 아닙니다. 절대. 참고로 저 T라서 막 말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만약 고백을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연애?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연애해도 좋을 것 같은데? 카톡 할 때 사진 보내는 거 있잖아. 이거는 100% 아니 1000% 썸 신호거든. 난 썸 탈 때 무조건 사진 보내서. 아니던데? 너 많이 당했니? 아 그래? 아이 나쁜 놈들이 있네. 그리고 얘 나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아 그럼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거 하나는 그것도 아니던데? 아 그래? 아 왜? 아니 이게 이 사내 놈들이 어쨌든 이분은 좋아하는 게 맞고 사귀는 거 전 괜찮다 생각합니다. 사귀세요. 아직 애기잖아. 그리고 썸을 탔지만 연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연애하면 마음이 커질 맞아. 일들밖에 안 맞아. 남았어 사실. 잘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만나세요. 근데 아마 본인이 고백하고 하진 않을 것 같아. 혹시 이 남사친 보고 있다면 너무 질질 끌지 말고 고백하도록 해. 왜 3개월 동안 고백을 안 하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입니다. 제 마음을 표현하면 승산 있는 짝사랑일지 여쭤보고자. 오케이. 짝사랑하는 분이 생겼는데 이분은 30대.
제 첫 직장 직속 사수분이셨고 일이 끝나고 식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때 이성과 대화가 이렇게 잘 통한 적이 처음이라 새벽까지 그분 차에서 밥 먹고 대화만 하다 갔습니다. 술도 안 먹고요. 새벽까지. 야, 다음날 출근인데? 출근인데 그때 향수 이야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좋다고 한 조말론 향수를 뿌리고 오셔서 그죠, 이날 기점으로 포린러. 야, 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한 사람이 처음이라는 그분의 말에도 심장이 아프고 매일 연락을 했고 특히 금요일 밤이면 새벽까지 카톡으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분의 자세한 신상을 제외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정말 좋아하면 나이 차가 나도 그분이 더 표현했을 거라고, 제가 첫 직장의 사수분이어서 친절함을 착각하는 건가 싶어 연락을 먼저 하지 않던 와중 그분이 저에게 소개팅을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아 진짜 내가 단단히 착각했구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잘 되시길 바란다는 연락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저는 현재 그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얼마 전 그분께 요즘 잘 지내고 있냐면 그때 고생 많았다고 밥 한번 사주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다시 만나게 되면 제 마음을 표현해도 실례가 안 이상할까요? 아니면 후배 배려 차원 인사치레 연락일까요? 후배 배려 차원의 인사치레 아니죠. 이 정도면은 이성의 호감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고백을 해서 이 사람을 애인으로 만들기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사연자님이 착각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약간의 어장이 아닐까.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적어도 한 대여섯 살에서 한 일곱, 여덟 살 정도까지는 나이 차이가 나실 거고, 그리고 첫 직장 직속 사수분이셨으니까 아마 그분도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 사연자님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만 다가가기에. 분명히 감정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 많이 조심스러웠던 거죠, 남성분도. 그래서 저는 이 소개팅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는 한번 떠보셨던 거 아닌가. 한번 최악인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악으로 떠봤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 소개팅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근데 소개팅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약간 이분이 좀 너무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반대 입장인 게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고백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새벽까지 차에서 얘기하고 조말론 향수로 플러팅하고 나는 이렇게 대화한 사람 처음이야 라고 말까지 했는데 근데 그거는 거기서는 안 조심스럽고 나는 너한테 고백할 때는 조심스러울 거야. 그래서 나 소개팅 할 건데 그죠, 너 어떻게 그죠. 생각해? 이거는 사실 어장이죠. 열받네. 죄송해요. 좀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어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번에 또 연락이 왔다는 점이야.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사연자분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실례는 아니에요. 실례일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밥 한번 사주시겠다고 하니까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한번 어떤 또 얘기를 봐야지. 하는지, 이 사람이 한번 어떤 봐야지. 얘기를 하는지, 뭐 그때 그 소개팅녀랑은 잘 됐는지, 뭐 그런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남성분이 만약에 너가 말한 대로 어장이었고 하면은 사귄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마음고생은 좀 하실 것 같고,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이분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상대가 나한테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확신도 못했던 상황이었잖아. 그 상사분이 느꼈을 때는 나는 얘한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사수라서 얘가 나한테 밥 먹자, 식사하자고 하면 식사하고 얘기하자고 하면 얘기하고 이런 건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할 것 같아? 오빠라면? 그러니까 오빠가 예를 들어 좋아해 누군가를. 근데 그러고서-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내 부사수야. 근데 썸 탔어. 근데 뭔가 얘는 나를 사수로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상황에서 그럼 물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면은 안 그러지. 내가 이렇게까지 약간 꼬신 거잖아. 응. 계속 꼬시지. 그치. 아니 그리고 매일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받아준 게 아니야. 이 사연자분이. 지금 썸을 탔어 사실은. 근데 그러고 갑자기 소개팅? 이러면은 장난하세요? 근데 일단 한번 만나보시고 일단 만나보되 뭔가 내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처음에는. 네. 만약에 그때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감정이었어요? 저는 좀 호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약간 과거형으로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핑계가 와다다다다 나오겠지. 나는 정말 몰랐어. 너가 너무 어려웠고. 근데 그게 진심일 수도 있긴 하니까. 전 진심이라면 이미 이렇게 행동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헷갈리게 하면 그게 그냥 본인의 감정도 헷갈리고 있는 중 같아. 완전 확신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네. 그래. 이게 킬포네. 저한테 소개팅을 할 것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됐든 별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짜 소개팅을 한다고 이 사람한테 썸까지 탔는데 말하는 것도 별로인 그게 거고 최악이지. 이게 떠보는 거면 그것도 별로인 거고 네. 어쨌든 착각이 전혀 아니었다. 착각은 아니죠. 제3자가 봐도 이거는 좋아하면서 비롯되는 행동이니까.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이브홍님. 이부홍님 20대 남성입니다. 나 20대 남성처럼 해줘. 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녁까지 2달 안 되게 남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네.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 고등학생 때 알게 된 누나인데 귀여워. 고등학생 때 이후로 연락을 3년 정도만 해서 연락 중입니다. 얼마 전 휴가 때 누나랑 만나기로 해서 만나고 휴가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제가 한 달 정도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알겠다고 대답도 해줬어요. 연락 초반엔 연락 시간도 뜸하던 누나가 갑자기 연락하는 말투가 둥글둥글 응을 웅이라고 하셨나 보다. 애교가 가끔 있기도 하고 얼마 전엔 셀카도 보내줬어요. 제가 귀여워. 제가 보기엔 썸인 것 같긴 한데 말추를 나가면 고백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고백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썸 맞고요. 고백하면 받아주실 거긴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누나랑 일단은 누나 나 기다려줘서 고마워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너무 팬시한 레스토랑 뭐 안성재 셰프님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 말고 그냥 진짜 대학생들 갈 법한 뭐 어쨌든 그런 데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럼 커피 한 잔 딱 드시고요. 이제 공원길 같은 데 걷다가 그냥 그때 고백하세요. 담백하게. 나 누나 좋아하는데 누나 나랑 연애할래요? 누나 나랑 사귈래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누나 나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거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요. 다이렉트로 하세요. 그게 남자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봉님. 축하합니다. 연애하시겠네요. 헤어진 지 3년이 넘은 전 애인이 이따금씩 생각나요.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만큼 많이 싸웠기에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지쳐서 헤어진 건데 그로 인해 이후의 연애들이 다 실패로 끝났고 혼자 자숙 기간을 가진 후에 이제는 연애를 시작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해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생긴 이 애인과의 사랑은 뜨겁진 않지만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기에 다툼 한 번 없는 잔잔한 연애예요.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도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연애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노트북에 지우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고 이전의 추억을 마주하니 현재 애인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때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데 애인이 있음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지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이런 감정은 당연한 걸까요? 언제까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지 두렵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단 저는 감정은 당연합니다.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이 나오지 않게끔 환경을 마련하는 거는 그 상대에 대한 예의도 나를 위함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발견하셨으면 괜히 보관하고 계시지 마시고 다 지우시고 그 사진을 어쩌다 보니 발견했는데 그리움이 든다. 그거는 인간인데 어쩔 수 없죠. 근데 거기서 최대한 의지적으로 끊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 만큼 또 잘 연애를 하시고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연애들 다 실패로 끝났고 그렇게 3년을 보내셨으면 3년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또 금방 흘러가는 시간이어서 흔적을 문득문득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이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되게 뜨겁고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이미 한 번 해봤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젊었을 때 한번 그런 뜨거운 연애를 해봤다는 그런 추억으로 남겨두시고 존중하고 서로 따뜻하고 이런 연애가 얼마나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인연이에요. 근데 이런 연애에 있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옛날 추억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그 불닭과 능이 백수? 그거 같네요. 불닭 배 아파요. 능이 백숙. 여러분은 불닭 팥인가요? 능이 백숙 팥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뿅.
아무도 안 남기실. 일단 저랑 그 친구랑 둘 다 22살이고요. 17살의 공통 친구랑 셋이서 게임하다 친해졌어요. 지역도 다르고 차로 40분 정도. 각자 학교 생활하느라고 만나지는 못하고 간간히 연락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었고 저는 특정 시험 준비 중이라 독서실 다니고 그 친구는 저녁 후에 예체능과로 대학을 가려고 알바 헬스를 하며 지냈어요. 둘 다 대학을 안 가서인지 맨날 연락하고 전화하고 사진 주고받고 셀카도 포함해서 썸이라기엔 이성적 텐션이 없지만 보통의 친구라기엔 좀 더 애틋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치만 누구 하나 먼저 만나자는 소리를 안 했고 그렇게 20살 겨울에 그 친구는 군대를 갔어요. 저나 걔나 인간관계도 좁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해서 누구한테 먼저 만나자고 안 하는 스타일이라 언젠가 보겠지 하며 만나지 않은 것에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결정적으로 그 친구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가 걔한테 이성적 호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던 터라 보고 싶다는 욕심이 없었죠. 근데 그 친구가 군대 가고 3달 넘게 연락이 안 오는 걸 보고 그제서야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쿨한 척 연락에 집착하진 않았지만 서운한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그렇게 간간히 연락하는 정도로 지내다가 올해 1월에 그 친구가 휴가 나왔다길래 제가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저녁에 만나 술을 마셨는데요. 2차에서 둘 다 비슷한 정도로 취했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서 그 친구 손끝을 잡으니까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바꿔 잡더라고요. 계속 잡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깍지도 낀. 나와서는 제가 걔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그 외에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내심 관계 발전에 기대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선을 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날에 군대 가고 연락 없어서 서운했다는 얘기도 가볍게 했었고 걔가 미안하다고까지 했었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얘는 나랑 친구로만 지내고 싶은 거구나 했어요. 근데 또 먼저 4월에 휴가 나오면 보자는 거예요. 모쏠의 남중남고 군대 루트인데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다가 아니지 손잡는 거 봐봐 했다가 근데 저랑 MBTI도 ISFJ로 같고 성격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아 얘도 나처럼 독립적이고 현실적이라 연인이 생기는 게 부담스러운가 했다가 또 맨날 내가 성공하는데 안 익십하는 거 보고 내가 매력이 없나 했다가 생각만 많아지고 행동은 소극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돼요. 이 애를 꼬시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서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좀 더 직진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의 속도와 텐션에 맞춰서 그냥 친구로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제 손톱도 안 하고 끊어봐야 되는 건지 너무 어려워요. 5월에 보기로 한 것도 걔가 먼저 언급 안 하면 아직 날짜 픽스 전이라 나도 언급하지 말아볼까 싶기도 하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먹고 스킨십 하는 건 그쵸. 다 가라입니다. 그거는 재배하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모쏠 남중남고 군대 루트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 세대 정도에나 그래. 통하는 남 MBTI도 사실 ISFJ이기 때문에 이렇다 없습니다. 남자 여자 이제 썸을 탈 때 그냥 이렇게 연락 안 오고 잘 모르겠다? 그 사람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나 너무 나 F 안 같아. 근데 나 좀 약간 고민 상담할 때 원래 너 T야 이 소리 많이 듣거든. 내가 F 해볼게 그러면. 그래 오빠가 F 해라. 너무행. 뭐야? 네, 만약에 왜냐면- 사귀자고 하면 사귀긴 할 거야. 근데 이제 그 사귀는 게 아닌 사귐이 되겠지. 어느 정도 이제 현실로 갔다가 이렇게 좀 아니길 희망회로 돌려봤다가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포기가 안 되고 결국에 하시고 싶으신 거는 꼬시는 일이잖아요, 이분을. 그러면 저는 멀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이런 분은 먼저 다가가면은 결국에 또 다음번에 휴가 나오잖아요. 또 술 먹고 손을 잡고 그러고 다음날에 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손톱 아예 안 하고 끊어보세요. 그럼 먼저 올걸요? 먼저 올 거예요. 100% 먼저 옵니다. 이건 먼저 오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맞냐 이 말이지. 아니 만나요. 만나. 난 만난다고 친구잖아. 봐. 혹시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이라 너무 매달리진 마세요. 매달리는 건 연애가 아닌 것 같아. 저는 연애에 있어서는 자존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애 전후로는 자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슷한 썸이라든지 그리고 헤어진 이후 자존심이 결국에 그 감정이 다 사라졌을 때 나를 지키는 무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게 결국에 돌아보면 후회를 안 해요. 주주님 본인을 좀 더 우선순위로 둬야 할 시기지 않나. 그래요. 이 오히려 선을 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만나는 거 남자가 호감이 있을 때 안 만날 수 없어요. 그래 헤어진 사이가 아니잖아. 이게 누구한테 먼저 만나자고 안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는 다른 인간관계에서예요. 맞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는 원래 만나자고 안 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없어요. 맞아. 보고 싶은 좋아하면 보고 싶지. 근데 나는 그렇게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니라 ISFJ 남자, ISFJ 여자 연애 뭐 이런 거 이제 쳐보고 계시죠? 근데 그게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이 보통은 맞습니다. 주주님, 근데 좋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좋은 사람 세상에 많은데 왜 여러분 이렇게 진짜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진짜 몇 시간 동안 찍었는데 이게 모든 거를 다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답변을 목이 쉬었어요. 아마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대나 상황이나 비슷한 사연이 비슷비슷하고 많았어.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이니까 제 진짜 친동생한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좀 격양돼서 혼을 낸 경우가 존재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다 진심이었어요. 이건 어쨌든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또 올바르고 좋은 길로 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끝났나요? 말이 정말 기네요. 저희는 이렇게 고민 상담을 마무리해 보겠고요. 혹시 연애 말고 또 다른 어떤 주제로 고민 상담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다람쥐. 안녕. 안녕. 안녕.